자, 3교시 시작합시다. 이 교시의 DNA 흡착 원리 기반 컬럼을 이용한 DNA 추출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작용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3교시에서는 검사실에서 최근 자동화 장비와 NGS 실험 시에는 DNA 정제 과정에서 이렇게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한 DNA 추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추출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익히고, 특히 혈액에서 지노믹 DNA를 추출하는 검사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고, 분자진단 검사에서 필요한 주의점과 정도관리, 오염방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그네틱 비드에 의한 추출 방법입니다. 최근 검사과학 및 의학, 여러 산업 분야에서 자성을 띤 나노 입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페로스 하이드록사이드를 혐기성 조건 하에서 산화시키게 되면 아이론 옥사이드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 아이론 옥사이드가 이렇게 자성을 띠게 되면서 이들의 다양한 분자로 이렇게 작용기를 결합시키게 되면 이것이 나노파티클로서 입자가 작은 나노 입자에 여러 작용기가 결합하게 되면서 우리가 의학적 목적으로 특정 타깃을 찾거나 또는 형광 소재를 부착시켜서 결합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결합하여서 목적한 산물을 찾아내고자 할 때, 또는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등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이들 나노 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DNA를 우리가 분리할 때 이런 나노 입자에다가 아이론 옥사이드를 이렇게 실리카겔로 입자로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 실리카겔 입자에 의해서 이런 아이론 옥사이드가 이렇게 결국 작용기와 결합하게 되게 되면서 여기에 실리카겔에 있는 하이드록시 기가 DNA를 바인딩 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포로부터 SDS나 EDTA 등 프로티네이즈, RNA즈 등과 같은 이런 시약들을 첫 단계에서 가하게 되면 여기에 셀 익스트랙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들 효소와 유기용매들에 의해서 셀 익스트랙트가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불필요한 성분들이 불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마그네틱 비드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 이 마그네틱 비드가 pH가 낮은 조건에서 솔트가 있는 조건에서 실리카겔의 나트륨 염이온이 이렇게 바인딩하고, 그러면 이 염이온을 중심으로 해서 DNA가 이렇게 가서 이온 결합으로 바인딩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인딩 시킨 다음에 나머지 성분은 이 비드에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석션하여서 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비드에 바인딩된 DNA를 알카리 조건에서 DNA를 떼어낸 다음 DNA를 이렇게 순서 분리하게 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검사실에서는 이렇게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한 자동화 장비를 통한 DNA 추출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DNA를 추출하게 되면 동시에 여러 환자의 검체를 동시에 DNA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30분 이내로 이 DNA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자동화 방식으로 이제 검사실에서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렇게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적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검체가 조직이라든지 혈액 또는 다양한 그 인체 세포들을 통해서 검사하고자 할 때 이 튜브에다가 인체 세포를 여기다 적용시키고 거기다가 호모게나이즈나 또는 셀 라이시스 시약을 넣어서 세포를 파괴하는 첫 단계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마그네틱 비드를 여기다가 가하게 됩니다. 그 마그네틱 비드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 셀 익스트랙트가 되게 되면서 DNA만 이렇게 마그네틱 비드에 이렇게 결합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마그네틱 바를 이렇게 갖다가 이 튜브에다 넣으면 이 마그네틱 바에 비드가 이렇게 자성을 띤 비드가 이렇게 결합하기 때문에 DNA는 비드에 결합된
있는 상태가 됐고, 이 마그네틱 바에, 즉 자석에 비드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나머지 성분은 바인딩 안 되고 DNA만 비드에 결합한 채로 마그네틱 바에 부착한 채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새로운 튜브에 옮겨서 이걸 워싱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새로운 튜브로 옮겨서 DNA를 이렇게 알카리 조건을 가하게 되면 비드에 부착된 DNA가 이렇게 릴리즈 되게 되면서 우리는 DNA를 이렇게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현재 검사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DNA 추출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함께 참고합시다. 우리가 마그네틱 바에 이렇게 디스포저블 팁을 꽂습니다. 이 자동화 장비는 여러 명의 환자의 시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그네틱 바에 디스포저블 팁을 꽂고 그것을 마그네틱 비드가 있는 튜브에다가 담고 마그네트를 온시키면 그것이 마그네틱 바에 비드가 이렇게 부착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비드를 환자 시료에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환자 시료에는 셀 라이시스 버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바를 전원을 오프시키고 그런 다음에 로테이팅 시키게 되면 셀 익스트랙트가 만들어지면서 가한 비드와 DNA가 이렇게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자석을 온시키게 되면 요 자석에 비드가 부착한 채로 그 다음에 DNA는 비드에 부착한 채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드에 부착한 DNA를 새 튜브로 옮긴 다음에 이 자석을 다시 끄고 그 다음에 워싱 버퍼에 의해서 DNA에 포함되어 있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자석을 온시킨 다음에 비드를 자석에 부착시키고 그것을 다시 새 튜브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 튜브에는 이렇게 일루션 버퍼, 즉 알카리 조건의 버퍼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석을 다시 오프시킨 다음에 그러면 비드로부터 DNA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 되고 다시 자석을 온시키게 되면 이렇게 자석의 비드만 결합한 채로 비드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포저블 팁과 함께 비드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서 각 환자로부터 DNA를 동시에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검사실에서 DNA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함께 학습합시다. 자, 이제 전혈로부터 DNA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합시다. 자, 이제 검사실 테이블입니다. 이제 실험을 위해서 테이블에 피펫과 그다음에 이제 체열한 혈액과 EDTA 튜브로 체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옐로우 팁, 블루 팁, 그다음에 힙블락, 그다음에 스피남 원심 분리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벤치와 피펫 이퀴먼트들을 살균제, 소독제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험을 할 때 이렇게 글로브를 끼고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기구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지 체크하고 버퍼는 이제 우리가 실험 전에 모두 다 체크해서 준비해 놔야 됩니다. 실험 전에 한 30분 전에 테이블에 갖다 놓고 실험을 수행하도록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구들도 모두 체크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피펫,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센트리퓨지, 그 다음에 히팅 블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텍스 믹서, 스핀다운 원심 분리기 4개 이렇게 멸균한 에펜돌프 튜브를 이렇게 레이블 합니다. 전혈을 이렇게 에서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 멸균한 에펜돌프 튜브, 즉 1.5ml 튜브를 이렇게 4개 꽂고 EDTA가 잘 처리되도록 이렇게 혈액을 잘 섞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혈액을 넣기 전에 그 프로티네이즈를 키트 안에 제공해 줍니다. 프로티네이즈 K를 일정량 각 튜브에다 집어넣고 또한 RNA즈도 보통 여기다가 첨가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각 에펜돌프 튜브에 200마이크로리터씩 이렇게 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라이시스 버퍼입니다. 그래서 라이시스 버퍼를 혈액과 동량으로 이렇게 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시스 버퍼와 혈액이
잘 섞이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RBC를 제거하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키트들이 그냥 전열 그 자체에다 라이브시스 버퍼를 처리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이것을 60도씨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반응시키고 나서 스핀 다운 한 다음에 자, 그것에 다시 여기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넣었습니다. 컬럼에 가기 전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이렇게 DNA를 농축시킬 때 사용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익스트랙트가 된 상태에서 알코올을 가하면 DNA가 조금 더 농축되면서 이 컬럼에 이 셀 익스트랙트를 가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이 컬럼에 더 바인딩 됩니다. 자, 이렇게 컬럼에는 각 환자 것의 시료를 담기 위해 이렇게 실리카겔이 바인딩 되어 있는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드와 셀 라이시스 버퍼가 동량 섞여진 거를 60도씨에서 반응시킨 다음에 그 산물을 각각의 컬럼에다 가하고 그것을 이렇게 센트리퓨지를 합니다. 그래서 약 1분 동안 센트리퓨지를 수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반응 끝나게 되면 이렇게 모든 용액이 통과되고 DNA는 이렇게 컬럼에 바인딩 되지만 나머지 용액은 다 빠져나와서 나머지는 이렇게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할 때 이 컬럼을 새 튜브에다 이렇게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옮겨 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워싱 버퍼입니다. 워싱 버퍼를 가해서 컬럼에 남아있는 솔트나 과량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워싱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싱 과정을 이렇게 워싱 버퍼 1이나 또는 2를 이용해서 이렇게 워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었던 불순물이 이렇게 컬럼에서 이렇게 통과되어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고 다시 그 컬럼을 새 튜브로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버려져 있는 통과된 웨이스트 용액은 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워싱 버퍼 2를 가해서 이렇게 다시 컬럼에 가합니다. 다시 원심 분리를 약 3분간 수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알코올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워싱 버퍼가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그곳에 액체를 가하고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컬럼에 장착시킨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원심 분리를 해서 이 튜브 안에 남아있는 워싱 용액, 즉 이거 알코올입니다. 70% 알코올이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서 용액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루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워싱이 끝난 이 튜브를 이 컬럼을 새 튜브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아까 이 버틀은 튜브는 버리고 여기에 일루션 버퍼를 이렇게 가합니다. 그래서 일루션 버퍼를 20에서 50 마이크로리터 정도를 가하고 약 룸 템퍼레처에서 1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컬럼으로부터 바인딩 되어 있던 DNA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서 DNA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DNA가 얻어졌고요. 이것을 다음 단계 정도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DNA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제까지 내용 정리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DNA 추출 과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씨앗과 이들 씨앗들의 작용에 의해서 DNA가 추출되게 되죠. 이들 씨앗들의 종류와 이들의 작용 각각 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DNA가 추출되는 방법으로 흔히 이렇게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DNA를 추출하는 페놀 리스트렉션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DNA를 추출하고자 할 때 페놀을 사용하고 또한 DNA를 농축하는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나 이소프로필알코올이 사용된다라고 학습했습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DNA를 흡착시켜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DNA를 이렇게 컬럼에다가 바인딩해서 분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한 분리 방법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홀블러드에서 DNA를 추출할 때 전통적으로 RBC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솔루션이 하이퍼토닉 솔루션이 사용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반적으로 셀 라이시스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RBC를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이퍼토닉 솔루션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동화 장비에 적용되는 마그네틱 비드법에 의해서 DNA가 분리되는 추출되는 원리까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분자진단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험실 주의사항과 실습 기초, 정도관리 및 오염방지 기술 또는 마이크로 피펫 사용에 대한 제반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과서의 1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강의 노트 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장 페이지로는 3페이지 되겠고요. 강의 노트 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진단검사 실습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병리사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이런 그 실험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학기에 이런 실험실 안전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과서 4페이지에 보면 실험실 안전 관련 교육 동영상 자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소에 링크를 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실 안전수칙은 교과서 3페이지에 잘 기술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실험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에 임하기에 앞서서 안전수칙 내용에 대해서 15가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보면
실습실에서 주의해야 될 점, 특히 실험 중에 여러분들이 약품을 다룰 때, 취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후에 실습이 끝나고 나서 주의점과 요령에 대해서 6페이지에 기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한 각각의 요령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으니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분자 진단검사 실습에서 사용되는 주요 장비와 기구, 준비물 등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분자 실험을 위한 이 테이블들이 이렇게 다 정리된 것으로 보여지죠. 모든 기구와 그 다음에 장비와 그 다음에 용액 등은 제자리에 두고서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장비가 우리가 분자 진단 실험은 매우 적은 용량으로 결국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피펫의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분자진단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펫 최소한 3세트, 4세트, 4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개의 피펫 정도를 사용해서 DNA를 미세하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클레이브, 마이크로센트리퓨지, 볼텍스 믹서, 히트블락, 스핀다운 센트리퓨지, 그 다음에 전기용동 장치, 그 다음에 DNA 분석 장비, 제일 이미징 장비, 그 다음에 분광항공도계, 나노드랍 장비, PCR 머신, 리얼타임 PCR 머신, 그 다음에 자동 염기설 분석기, 그 다음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요. 기구로는 이제 블루팁, 옐로우팁, 에펜돌브 튜브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멸균된 채로 우리가 실험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DNA를 추출할 때 환자 DNA가 분해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팁들이나 튜브에 이들 팁이나 튜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에 있는 DNA가 이렇게 이런 팁이나 튜브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팁과 튜브, 그 다음에 용액들은 멸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자 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든 기구가 이렇게 멸균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항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 테이블이나 이런 데 오염원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척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에 있는 DNA즈에 의해서 DNA 추출하는 과정에서 DNA가 분해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항상 글러브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렉과 그 다음에 튜브들을 이렇게 렉에 꽂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려지는 용액과 팁을 버리기 위해서 웨이스트 바틀이 실험 테이블에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상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임상 검사의 그 정도 관리는 결과의 분석 및 분석 전후의 모든 과정과 관여하는 인력과 장비, 환경 요소 등을 잘 감시하여 오류의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여서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분자 진단 검사는 이렇게 정도관리 기술이 무엇보다도 또한 중요합니다. 분자 진단 검사가 적은 시료를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는 검사 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내외부 정도관리를 통해서 질 관리를 보장받고 있고 실험 시마다 양성, 음성 정도관리 물질을 사용하여서 정도 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 진단 검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약의 관리, 시료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장비와 기구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하여 이 시료나 장비, 기구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그것들이 매일매일 분해 유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장비나 기구가 오염되었는지, 그 다음에 특히나 마이크로 피펫 같은 것들은 보정되었는지, 용액이 볼륨이 정확하게 볼륨이 조절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분자 진단 검사는 이렇게 PCR과 같은 증폭 기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DNA 양도 이렇게 PCR을 통해서 증폭될 수 있는 분야 검사 의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실험에서 PCR 증폭산물이 수행하고 있는 실험에 다시 오염되게 되면 음성 시료를 양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자의 오염된 손이라든지 피펫 과정의 오류라든지 에어로졸 형태로 그 용액에 오염원이 묻는다든지 피펫이나 기구, 시약 등의 오염원들이 존재할 때 양성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분자 진단 검사를 위해서 오염 방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검사자를 한 실험을 위한 숙련된 검사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검사를 위한 전용 장비와 검사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피펫이나 원심 분리기, 또 사용되는 분자적 기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정밀도와 그 다음에 민감도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 클린 벤치를 사용해야 하고, 검사 단계별로 글로브를 교체하며 시약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원액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분주된 시약을 사용하고, 또한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필터 팁을 사용하고, 또 기구나 용액을 모두 멸균된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 실험마다 양성, 음성 대조물질을 사용하여서 오염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분자진단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실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실험을 해야 되고, 특히 오염이 유전자를 증폭하는 기술인 PCR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를 증폭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PCR은 밀폐된 공간에서 PCR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자동화 추출 장비를 사용해서 추출 과정에서 오염되는, 검사자를 통해서 오염되는 것을 결국 오류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PCR에 최근에는 오염 방지 시약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오염 방지 시약을 사용함으로써 전 실험에서 증폭된 오염원이 새로 실험하는 거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감별해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방지 기술 또한 적용되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분자진단 검사에서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한 매우 중요합니다. 미량의 시료를 다루어서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량 볼륨도 정확하게 피펫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피펫의 사용 방법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 학기 임상학에서 학습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슬라이드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다양한 검체로부터 DNA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DNA가 추출되게 되면 DNA의 농도와 순도와 분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 관리 방법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DNA 정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십시다.